어떻게 수능 영어 문법이 10분 만에 가능하냐? 자잘한 문법 따위는 영문학 전공하는 사람 외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교육 잡으려고 영어를 절대 평가로 바꿨는데 어법까지 거지같이 내면 욕을 엄청나게 처먹기 때문이죠. 잡설은 빼고 10분 안에 수능 문법 끝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단어랑 문장 성분이에요. 영어는 어순이 성분을 결정하는 언어예요. 따라서 어순을 알아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박아줘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큰 틀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이건 어법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 영어 지문은 물론이고 대학교에 가서 원서를 해석할 때 필요한 기초 체력 같은 거거든요.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어요. 이제 이 틀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볼 거예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품사 같은 건 버리고 크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틀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애들이라서 그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만 들어가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에만 들어가요. 형용사는 보어에만 들어가고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는 해당은 안 돼요. 이 작업이 끝나면 적절하게 단어에 은는 이가 같은 거나 을을 애게 같은 걸 붙여주면서 해석해 주시면 영어 문장은 해석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기초가 끝났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의 의미는 거의 동사에서 비롯됩니다. 원래는 주어와 동사가 문장당 한 개씩 있지만 의미를 더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준동사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제위원들은 문장에서 주요한 뜻을 지닌 동사와 추가된 뜻을 지닌 준동사를 여러분이 구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동사를 찾는 대원칙은 한개예요. 바로 주어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주어를 파악하면 그 뒤에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제위원들은 이걸 파악하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주어 동사 사이에 구와 절 혹은 쉼표 두 개를 통한 삽입 형태를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괄호로 묶어서 날려버리게 되면 주어와 동사 위치가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반해 준동사는 원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추가하려고 끼워 넣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태를 파악하고 난 뒤에 문장 성분에 매칭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준동사의 형태는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투부정사, VING, VED.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각각 품사에 맞는 문장 성분으로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명사면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는 보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VING는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명사로 쓰이고 하나는 분사처럼 쓰여요. 분사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고 형용사는 보어가 되겠죠. VED, 얘도 분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며주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VING나 VED를 문맥에 맞춰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쿨하게 얘가 형용사처럼 잘 쓰였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태화 시제 파트는 쉬어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어를 파악할 때 쓰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태화 시제는 동사에서 주로 쓰이는데 태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의미하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해요. 태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이 태는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만약에 그대로 쓰인다면 능동형이라서 주어가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있고 동사가 VED 형태로 변해 있다면 수동형이라 주어가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미를 파악할 때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젠 시제예요. 시제는 크게 단순, 진행, 완료 3가지로 나뉩니다. 단순은 그 당시의 시점에만 끝나고 진행은 진행되는 상황이고 완료는 동사의 영향이 다른 시점에까지 미치는 경우를 뜻해요. 사실 여기에서 어법 문제를 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뜻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잘못 문제를 냈다간 오류 정정 기간에 평가원 게시판이 폭주를 하고 욕을 엄청 먹어서 평가원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태시제를 어법 문제에만 국한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 나온 문장을 해석할 때 더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제일 어려운 파트네요. 출제 빈도도 높고 정답 채택률은 제일 높은 부분이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문장, 특히 겹문장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안긴 문장은 성분에 따라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나뉘는데 이 기준은 주어와 목적어예요. 이 둘 중 하나만 빠져도 문장은 불완전하게 되죠. 이때 평가원은 문장 완결성을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라는 것을 통해 물어봅니다. 관계사는 쉽게 말하면 관계를 지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접속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때 관계사는 대신해주는 형태에 따라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으로 나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 성분으로 이해하면 돼요. 관계사가 명사를 대신해주면 관계대명사예요. 앞서 이야기했듯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데 잘 안 나오는 보어를 빼고 주어랑 목적어를 생각해보죠. 만약 관계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주어를 대신해주면 주어가 관계사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부가 설명 하나 들어갈 건데요. 명사가 문장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치사 구 혹은 문법책에서는 전면구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 성분상 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전치사 뒤에 위치했을 시 전면구가 되어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이때는 문장이 완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올 관계부사와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관계사가 부사를 대신해주면 관계부사예요. 부사는 애초에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들어가서 대체를 해도 문장 성분은 변하는 게 없어서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문장 완결성을 파악하려면 관계사를 보시면 돼요. 관계사가 명사가 돼서 문장 성분을 대체하면 문장은 불완전해지고 전치사 플러스 구 형태로 쓰이게 되면 문장은 완전해집니다. 또한 관계사가 부사가 되어버리면 문장 성분이 빠지는 게 없어서 완전해진다. 이 개념만 갖고 가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번 평가원 수능 어법 정답률을 보니까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을 숙지하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수능 어법이 발목 잡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